예,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2위로 시작을 해볼까요? 국민의힘의 경선 레이스는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지만 여전히 일부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덕수 차출론은 살아있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이 차출론은 국민의힘 내부 얘기고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한덕수 대행에 대한 재탄핵 카드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도 한덕수 대행 탄핵 카드를 결론은 내지 않았는데 다만 강경파 의원들의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 여부가 오늘 내일 가닥이 잡힐 거예요. 지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이것이 인용된다면 또 새로운 국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또다시 대응하고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교란용으로 좋다. 우리가 탄핵을 시키면 여기서 탄핵시켰으니까 저는 출마하겠습니다. 내부 교란용으로는 아주 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호준석 대변인님, 정청래연의 이 얘기.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카드는 국민의힘의 내부 교란용으로 적절하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희 당의 이제 그 축제 경선이 이제 시작됩니다. 예. 굉장히 관심 많이 받을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 일단 굉장히 재밌는 장치들이 많이 마련됐고요. 예. 아무리 시나리오가 좋아도 배우가 재미가 없으면은 노재미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 나오는 배우들이 다 좋은 배우들입니다. 예. 제가 볼 때 캐릭터가 좋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열기가 끌어오를 것이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한덕수 대행권은 예. 이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예. 지지율이 더 올라갈지 아니면 뭐 이 정도일지 모르는데 하나에 말하자면 그 보수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보험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뭘 하든지 그게 교란이 되지 않는다라는 점 처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저는 저런 분이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정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끄럽습니다. 아하. 탄핵이라는 것이 자기들 당리당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하면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예. 탄핵은 헌법에 정말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의 위반이 있을 때 예. 정말 중대하고 엄중한 마음을 가지고 할까 말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예. 우리가 뭐 남에 대한 교란하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던져보고 또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했죠. 예. 근데 버젓이 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국회 그것도 법사위원장이라는 것이 정말 우리나라가 지금 처해 있는 현실 그 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재탄핵 카드 만지작거리지 말고 탄핵하고 싶으면 해라. 국민이 심판할 거라고 했는데 김진욱 대변인 이 부분이에요. 민주당도 지금 처한 우리의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렵다는 건 공감할 텐데 뭐 한덕수 행이 좋든 싫든 지금 권한 대행이면 실제로 탄핵 카드를 국민의힘 적진의 내부 교란용으로 쓸 수 있다라는 발언은 부적절한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글쎄요, 먼저 그 내부 교란용이라는 발언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그 정무적인 발언이기 때문에 예. 그 점에 대해서 뭐 비판의 여지가 있을 수도 있겠다. 뭐 그렇게 비판 국민의힘에서는 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은 이제 48일 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당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평가 과정들 속에서 보면 국민의힘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에 대한 대망론이 이게 뭐 한덕수 권한 대행이 본인이 만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에 많은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께서 한덕수 권한 대행의 대망론을 만들어냈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의 경선에서 김이 많이 빠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것이고요. 예. 지금 내일서부터 경선에 들어간다고 하지만 그 경선이 사실상 일부 리그라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선택된 최종적인 후보가 예. 부전승으로 결승에 올라온 한덕수 권한대행하고 다시 한번 또다시 결승전을 한 번 더 치러야 되는 2부 리그가 남아있기 때문에 예. 모든 관심이 그 2부 리그에 가 있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입장에서 보면 한덕수 권한대행 지금 헌법을 위반하고 법률을 위반한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만 가지고도 예. 얼마든지 탄핵의 대상은 될 수 있습니다만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한덕수 권한 대행이 뭐 그 민주당의 탄핵을 발판 삼아 가지고 국민의힘의 경선에 참여하겠다라는 부분까지 용인할 정도냐?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게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예. 탄핵안을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뭐 1부 리그, 2부 리그 아직 몰라요. 아직 뭐 실제로 한덕수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단일할지 알지 모르는데 김진욱 대변인 짧게 하나 더요.
야권 내부에서 제가 어떤 기사를 읽어봤는데 한덕수 대행이 만약에 미국 직접 가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단판 지어서 성과라도 내기 전에 뭔가 싹을 자르기 위해 탄핵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다는데 맞습니까? 글쎄요,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께서 미국을 정말 가실 수 있을지, 예. 또 간다고 한들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과의 담판에서 성과를 내올 수 있을지 그거조차도 미지수입니다. 예. 뭐 그런 걸 대비해서 뭐 그 전에 싹을 자르기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일단 여전히 논의 중이고 그 모레 본회의가 대선 전에 본회의 마지막이 모레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한덕수 대행의 재탄핵 결론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게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은 대행 나름대로 대행의 일정을 소화는 하고 있는데 이런 행보가 차출론에 점점 기름을 붓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어제 한덕수 대행이 광주를 찾은 데 이어서 오늘은 현대중공업이 있는 울산 조선소를 찾았습니다. We have countries that do very well at building ships, and we'll be dealing with those countries, and we may be ordering top-of-the-line ships from those countries. 탄도 미사일을 탐지하고 추적해서 요격이 가능한 함정입니다. 이지스 체계로 인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적의 위협을 감지를 하고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생산되는 차량의 약 35%가 미국으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세 부과에 따른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제는 광주 기아 자동차 공장 그리고 오늘은 울산 HD 현대중공업을 찾아서 조선소 얘기를 했는데 그 윤기찬 부위원장님 여기 보니까 뭐 최근에 이제 조선 산업이나 혹은 자동차 산업이 이제 트럼프가 흔들려는 세계 경제판의 가장 중요한 산업이기 때문에 행보는 행보대로 할 수 있는데 이게 대권 행보다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근데 민주당의 시각인 것이고요. 만약에 대선 출마 의사를 명확히 밝힌 이후에 저런 행동을 이제 총리 신분을 갖고 했다면 예.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금 맥락 없는 행보가 아니거든요. 예. 각종 현안을 챙기는 현장 행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대선 행보다라고 비판하는 것은 일단 공격이라고 보여지고 예. 그러니까 트럼프하고 통화한 이후에 사실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30몇 %가 수출된다고 얘기했잖아요. 51만 대 생산 중에서 상당수가 광주 기아 공장에서 생산량 중에 미국으로 수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상호관세 그 관련된 적용을 받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변속기 등 필수 부품에 대해서는 5월 3일까지 유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뭐 최상무 부총리나 아니면 담당자가 어떻게 가서 어떤 식으로 협상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 예. 아웃라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조선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부분 패키지들 얘기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MR와 관련해서 어떤 부분을 우리가 협조해야 될지를 현장 가서 그걸 파악하는 게 현장 시찰 행보인데 저 부분 갖고 공격을 한다는 것은 그러면 국익과 관련된 저 부분을 하지 말라는 소리인가요? 예. 이런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고 한덕수 총리가 만약에 그 현장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이라면 문제가 되지만 2023년도에 잼버리인가요? 그때 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는 모습도 저희가 봤잖아요. 그러니까 예. 저런 부분 갖고 정치적 공격을 하면 오히려 한덕수 권한대행의 체급을 키워줄 뿐이고 뭐 정치권에서 아무리 SOS를 해도 본인이 결단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 거기 때문에 나온다라는 본인의 의사가 명확히 표현된 이후에 예. 정치적 공격을 하는 것이 맞지 그 이전에 하게 되면 저런 부분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 말은 국익을 위한 협상이나 현장 시찰을 하지 말라는 거기 때문에 그건 국가 이익 침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기 이제 사진에 보면은 다산 정약용함 초기한 부분을 살피면서 현장 경영진에게 이것저것 한덕수 대행이 물어본 모양이에요. 장현주 변호사님. 이게 대권 행보다 뭐 호사가 혹은 민주당의 시각이라는데 어떻게 파악하십니까? 글쎄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연히 한덕수 대행이 대행으로서 국익을 위한 행보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걸 나쁘게 볼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다만 한덕수 대행이 지금은 좀 입장을 모호하게 취하고 있다라는 것, 이 점은 좀 지적을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대행으로서 당연히 국익을 위한 행보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중립성을 유지하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될 대선 관리에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국민들이 생각하실 때 너무 당연한 책무일 것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후보로서 또는 범보수 진영의 후보로서 한덕수 대행이 결국 대선에 출마하는 것 아니냐, 차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 대행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입장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이 부분을 명확히 하지 않고 모호한 입장 속에서 여러 가지 행보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대선 행보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저는 의혹까지도 낳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덕수 대행으로서는 이제라도 자신의 입장을 좀 더 국민에게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그래야만 조기 대선을 관리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장 또 중요하게 요구받는 대행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는 길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어제 오늘, 어제는 광주, 오늘은 울산 행보에 대해서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